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오늘도 정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 진행됐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오히려 트럼프의 재선을 돕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하원의 탄핵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북한이 도발한다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욱 상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18일 날 미국 시간이죠.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4억 달러, 그러니까 한 4,700억 정도 되는데요. 군사 원조를 해주는 대신에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 그 이유를 가지고 권력남용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조사 착수를 하니까 행정부 인사들한테 조사에 협조를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의회 방해죄,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탄핵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권력남용, 의회 방해, 이 두 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 대해서 권력남용은 하원 제적 431명, 여기 이제 민주당이 233명, 공화당이 197명, 무소속 1명, 그런데요. 찬성이 23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는 197명으로 과반인 216명을 넘어서서 이제 가결이 된 거죠. 의회 방해죄 역시 찬성 229명, 반대 198명으로 가결된 겁니다. 하원에서의 탄핵안 가결은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그리고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세 번째입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탄핵안이 제출됐는데 하원 표결 직전에 사임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렇게 미국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제 상원에서 2020년 1월부터 이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주재하에 탄핵안에 대한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결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이고요. 민주당은 45석이 불과합니다. 탄핵안이 통과하려고 그러면 제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이 찬성해야만 합니다. 무려 22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하죠.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19일 날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유권자들은 공화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에 편성할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1%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역시 12월 19일 현재 49%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의 47%보다 오히려 2%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실익이 없는 상원으로서의 탄핵 소추안 이송을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겁니다. 대의적인 이유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겠지만 트럼프 탄핵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한테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2020년 1월 말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의회에서의 연두교서 행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주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탄핵을 추진해온 민주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러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관건이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당하게 의회로 나와서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들 또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를 경청하게 된다면 그 그림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묘한 그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상원으로 탄핵안이 이송된다 그러면 오히려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에서 하원의 소추 내용에 대한 백악관의 반박 주장을 2주 정도 듣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를 오히려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한테는 오히려 트럼프 탄핵 추진이 역풍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CNN이 탄핵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있다고 보도해서 화제입니다. 18일 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탄핵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작은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급히 고개를 돌려가지고 째려보면서 손으로 끊으라 이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 추진에 대한 역풍을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CNN은 이날 갤럽 여론조사를 인용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로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지난 10월 조사 때는 39%였거든요. 그러니까 6%포인트 정도 높아진 겁니다. 또 같은 기간에 탄핵 찬성률을 보니까 52에서 46%로 6%포인트 정도 낮아졌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CNN이 이 결과를 전하면서 탄핵이 트럼프를 돕고 있다는 것이 점점점 명백해지고 있다라고 분석한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측은 지난 9월 탄핵 조사가 시작된 다음에 오히려 후원금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가 더욱 등등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그날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라고 불리는 미시간주에 가가지고요. 정치 유세를 했는데 이 무법적이고 당파적인 탄핵은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 그러면서 의회의 급진 좌파는 질투와 증오에 사로잡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펠로시는 자신의 허위 탄핵 사기극에 너무 무기력하게 느낀 나머지 상원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을 보내기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윗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녀 사냥에 의해서 탄핵당했지만 공화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었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고 자신감을 과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원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하원에서의 트럼프 탄핵 시도는 한마디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 밀어붙여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가지고 트럼프의 이미지 실추를 노린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트럼프 탄핵 투표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전개했습니다. 친민주 성향의 모든 언론들이 동원됐고요. 더불어 트럼프 진영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데로 묶는 이벤트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날 CNN 같은 데서 보도한 걸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한 대로 묶어가지고 크리스마스에 빗대가지고 탄핵절, 임피치마스라는 이런 신조를 퍼뜨리면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축하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패러디해가지고요. 메리 임피치마스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퍼졌고요. 트럼프 없는 행복한 새해, 해피 트럼프리스 뉴 이어 이런 신년 인사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일부 언론들하고 SNS의 도발적 캠페인을 사실상 반 트럼프 진영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메리 임피치마스 캠페인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결속을 가져다 줬다는 거죠. 이런 트럼프 탄핵 캠페인과 함께 18일 날 탄핵 소추에 앞서서 진행된 총 8시간의 난상 토론을 통해서 민주당은 사익을 국가 안보 위에 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아예 복장을 검정 드레스에 상복 차림을 했고요. 여기에 독수리 모양의 브로치를 달고 성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죠? 펠로시 의장은
무거운 어조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국 건국자들의 비전은 백악관의 행동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오늘 하원 의장으로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토론을 시작한 이유다. 이렇게 폼을 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서 미국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한 다음에 관련 패널을 옆에 두고 탄핵 추진이 국가를 위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죠. 역시 민주당 소속의 제리 네들러 법사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미국의 안보보다 우선시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방어하는 공화당 역시 탄핵이 정치적 동기에서 당파적 행위라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의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들이 결속하고 있고 특히 북한 핵 변수가 이 트럼프 대통령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 북한이 1월 초쯤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발사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욱 단합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발 안보 긴장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더욱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이라도 진행된다 그러면 미국의 선거 전초전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형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자신의 재선가도의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트럼프 탄핵과 문재인 탄핵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을 보면서 진정으로 미국의 정치가 왜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4억 달러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 뭐 그런 의혹 때문이었죠. 나라의 외교 예산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노린 거래에 전용하려고 했다 하는 점에서 권력 남용이라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미 의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스캔들에 연루된 공직자들한테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 이렇게 종용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산권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했다. 이게 그 이유입니다. 이걸 지금의 우리 상황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을 훨씬 넘어서는 범죄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이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그래도 미국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핵심 가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은 앞으로도 수많은 피와 시간이 걸려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언제쯤 미국과 같이 산권 분립이 존중되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라는 서열 5위 자리로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움직이는 이 나라를 보면서 그저 서글픈 마음만 가득합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